김을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었거든요. 해초, 바다잡초, 서구 국가들 입장에서 그걸 굳이 왜 먹냐는 입장이고 골뱅이나 깻잎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요,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김이 새로운 건강식으로 서양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우리나라의 김 1위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일본이었는데 이제 미국에 없어서 못 팔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전체 생산량의 50%를 담당하고 있는데 김 수출액 1조 원 돌파했다지만 앞으로 뭐 2조 원, 3조 원 이렇게 갈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이슈연구소의 김바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한국의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인가요? 한 1, 2년 전에 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한국 김 수출이 이제 곧 1조 원을 찍을 걸로 전망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엔 1조 원을 돌파했더라고요. 참 이제 김이 굉장히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이제 음식이 된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밖에 안 먹었는데 이제는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찾으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은 해외 비중이 국내 소비 비중을 넘어선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2022년에 이걸 넘어섰으니까요. 이제는 해외에서 더 많이 찾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김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재밌는 게 옛날에는 수출을 하긴 했었는데 주로 일본에다 수출을 했습니다. 왜냐면 김을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었거든요. 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일찍부터 김을 먹어온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삼국시대 때 신라에서 특산품이 김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김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 아니고요. 해태 혹은 헤이. 헤이란 건 이제 바다의 옷 이란 얘기거든요. 자, 이런 것이 특산품으로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먹어왔는데 김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는 김을 양식한 사람이 김여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성을 따서 김이라 이름을 붙게 된 거예요. 썰로 나온 얘기에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이 뭐 이게 무엇이냐,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진상한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걸 김이라 부르라 이런 얘기가 떠도는데 사실 이거는 썰에 불과하고요. 김여익이 김을 양식에 성공하면서요, 이게 점점 더 많은 양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사람들이 이게 무엇이냐 그냥 김여익의 성을 따서 김이라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민간에서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양반들은 해태해이라고 멋있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김이 민간에서 대중화되면서 지금 현재 이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오래전부터 양식을 해왔고 우리나라가 양식 시기도 일본보다 80년 정도 더 빨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양식을 했는데 사실 두 나라 다 양식 기술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갯벌에다가요 나무나 대나무를 딱 꽂아둡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가지에다가 김이 붙어가지고 자라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밀물과 썰물이 올 때마다 세워둔 나무가 물에 잠겼다가 빠지고 물에 잠겼다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거기 김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여기에다가 발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게 되는데 뭐 그건 나중에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나 일본 모두 다 김을 양식하고 먹어오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긴 했어요. 김여익이 김을 양식하긴 했어도 그때 당시에도 김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고요. 그렇게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눈독을 들였던 것도 김양식이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해안을 모두 딱 조사한 다음에 김이 자연적으로 자라고 양식하기 좋은 지역을 다 조사해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일본인들이 넘어와가지고 자본으로 땅을 다 사들입니다. 사들인 다음에 김양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참 재밌는 게요, 일본인들이 김양식 농가는 전부 다 대형 농가들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했을 것 같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해요.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면적이 넓으니까 생산되는 양은 많은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거의 비슷했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기술로 생산을 하니까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192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양식 농가에서 새로운 양식 농법을 개발하면서 생산량이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니까 일본 김 양식 농가가 우리나라 김 양식 농가보다 면적은 엄청나게 넓은데 생산량은 거의 엇비슷하게 가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이제 일본에서요 김 양식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포기하고 그냥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인이라 그랬으니까 조선인들을 고용해가지고 양식하게 하는 방식으로 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김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해방 이후로 해가지고 일본에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파는 것보다는 일본이 훨씬 잘 살았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일본에 파는 게 훨씬 더 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60년대 70년대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김양식 지역 중에 하나가 진도 지역이었거든요. 진도 지역에 어떤 얘기가 나돌았냐면은 김양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도에서는요 길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서 개도 안 물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였어요. 그만큼 김 수출이 너무 잘 됐으니까요. 큰 돈 번 사람도 많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동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김에서 고급 김들은 다 일본으로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저렴한 김만 먹어왔던 거죠. 그것이 이제 생산 농가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 소비자들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김이 되고요. 상품으로서의 김도 이제 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죠. 양반김이라든가 그런 김들요. 이게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해외에서, 일본을 제외한 해외에선 크게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김을 뭐라고 했냐, 따로 부르는 이름이 없어서 seaweed를 했어요. 해초, 바다잡초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렀던 거예요. 걔네들은 해초를 잘 먹지를 않으니까요. 우리나라처럼 해초를 많이 먹는 나라도 드물고요. 그런데요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통해서 김이 새롭게 재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 김이 자랄 때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기후 친화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김을 많이 먹네? 그래서 김이 새로운 건강식으로 서양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는 어떻게 먹었냐? 그걸 튀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먹었거든요. 과자처럼 해서요. 처음에는 이제 걔네들도 굉장히 많이 무시하긴 했습니다. 김 같은 경우는 뭐 검은 종이다, 이런 걸 왜 먹냐, 냄새도 이상하고 우린 너무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일본을 통해서 김이 퍼져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특히나 캘리포니아 롤 같은 경우에서 김을 활용한 경우도 되게 많았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점점 김에 대한 인식이 서구 소비자들 사이에서 점점 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김을 뭔가 건강에 좋고 자연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식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김에 대한 소비가 점점 더 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김을 이제 스낵으로 소비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처럼 반찬으로 소비하기보다는 스낵으로 소비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10년대 들어서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김 1위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일본이었는데 일본을 추월하고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바꿈을 한 거예요. 이제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이제 미국에 없어서 못 팔고요. 이게 미국에서 그냥 소비가 이제 그렇게 1위를 추월한 걸로 뭐 거기서 머무른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산을 하기에도 지금 부족해서 우리나라는 계속 김 가격이 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검은 반도체라 불리면서 정말 해외에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잘 된 거긴 한데, 김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잘 된 거긴 하지만 뭔가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좋긴 한데 마냥 좋지는 않은 약간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해조류 같은 경우는 잘 먹진 않았죠.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잘 몰랐고요. 서양 같은 경우는 해산물 하면은 주로 이제 생선 같은 걸 많이 먹었으니까요. 바다를 접하고 있으면 생선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서구 국가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를 베이스로 두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요, 가톨릭 축일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규율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제시됐던 게 생선이었죠. 그래서 생선을 되게 많이 잡아가지고 가공하고 보존 음식으로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선을 많이 먹긴 했는데, 사실 바다 해초, 우리가 이제 해초라 불리는 것들은 잘 먹을 일이 없었죠. 거기서 많이 도전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먹었죠. 애초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그만큼 해산물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해삼 같은 거 안 먹잖아요. 해삼 뭐 성게도 안 먹고 그런 거 안 먹었잖아요. 그나마 지금 뭐 20세기 들어서나 20세기 중반 이후로나 이제 좀 먹기 시작한 거지. 일식의 보급 때문에요.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소비됐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요. 마찬가지로 해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구 국가들 입장에서 그걸 굳이 왜 먹냐는 입장이고, 우리나라의 다른 음식으로는 뭐 골뱅이나 깻잎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깻잎 같은 경우가 참 재밌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잘 안 먹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잘 안 먹고요. 사실 깻잎이 뭐냐, 들깨의 잎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뭐 제대로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그걸 먹을 만한 데서 먹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사실 그거 굉장히 향이 강합니다. 들깨 같은 경우는요. 맡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향신채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야채라 생각하지만 그거 사실 향신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가면 향신료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 되게 향이 너무 강하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알고 보면 그런 식으로 보면 향신채 엄청 많이 써요. 깻잎 같은 거 향신채고요, 양파도 향신채고요, 마늘도 향신채예요. 다 향이 나는 엄청나는 거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음식에 향을 더해왔던 거죠. 되게 많이 먹긴 합니다. 그렇게 많이 먹고 있고, 골뱅이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하죠. 골뱅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 없어서 못 먹고, 막 지금은 영국에서 수입을 해오잖아요. 영국 해안 마을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라고 자기네들 안 먹는 골뱅이를 이렇게 많이 수출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런 게 인터뷰도 이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 됐죠. 이런 건 다 이제 그 나라의 어느 정도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음식들은요. 뭐 김도 그렇고 뭐 깻잎도 그렇고 골뱅이도 그렇고요. 누가 먼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먹기 시작해서 괜찮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많이 이제 소비하게 된 거죠. 이건 사실 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제 다시 김 얘기로 들어서, 김 같은 경우는 양식에 최적화된 곳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흔하게 널려 있었고, 흔하게 널려 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먹어보게 돼 있어요. 물론 많이 먹다가 그 중에서 이게 먹을 만한 건지 이게 독소가 있는 건지 사람들이 몸으로 실험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선택을 받은 것만 살아남아가지고 아직까지 계속 먹고 있는 거죠. 보고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뭐 먹으면 죽는 건데 그렇게 여러 명 죽어나가면서 실험을 해가면서까지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김이라고 못 먹을 게 뭐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 먹을 만하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찾게 되고 있는 거고요. 김에 대한 수요는 지금 계속 늘고 있고,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김 수출액 1조 원 돌파했다지만 앞으로 뭐 2조 원, 3조 원 뭐 이렇게 갈 수 있죠. 중요한 건 이제 생산량인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많은 김을 해외로 수출하다 보면 국내에다가 팔 양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양식장을 늘리고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옛날에는 김을 바다에서만 양식했다면요, 지금은 육상 양식도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육상 양식으로 하면은 장점이 무엇이냐, 바다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받는다는 거죠. 김을 양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육상 양식장이 수조해서 조성만 해주면은 그만큼 김을 안정적으로 양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양식장이 늘어나서 그 김의 생산량이 점점 늘어날 거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는 맞춰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옛날만큼 싸게 김을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상품들이 수출 상품화되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문제라기보단 단점이라 하겠네요. 자, 그런데 김 생산에 있어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아무래도 기후위기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 중에 하나의 영향으로 지금 바다의 수온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김 같은 경우는요, 남해안 바다에서 잘 자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차가운 바다일수록 좋거든요. 차갑고 해안선이 복잡한 바다에서 좀 잘 자라는 건데 보통 보면은 해수 온도가 23도 이하일 경우에 되게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 있어요. 그래서 남해안이 최적의 김 양식지로 선정이 된 거고요. 근데 해수 온도가 자꾸 올라가니까 김 양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김이 폐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요. 또 이제 김을 양식하고 나서요, 김을 떼기 위해서 약품을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김 양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사실 이것 때문에 육상 양식장을 막 짓고 건설하고 그렇게 육상 양식을 시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해상에서 생산할 수 있는 김량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기후 위기 때문에 여기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수요를 채우려면 육상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후 위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리 육상 양식장이 커진다 하더라도 바다에서 생산하는 것만큼 따라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바다에서 양식하는 양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육상 양식장을 많이 늘리더라도 그만큼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김 가격이 오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제 예상이긴 한데 아마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참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기후 위기 때문에 김이 이제 새로운 식량 자원으로 부각을 받았는데 기후 위기 때문에 김을 양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 양식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리고 김이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많은 양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아마 지금처럼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만 주로 양식을 하면 좀 곤란하고요. 세계적인 김 양식 지역이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조금 이렇게 4개국 정도인데 현재 우리나라가 전체 생산량의 50%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곤란하고요. 더 많은 양을 전 세계에서 생산해야만 하죠. 아마 많이 생산된다면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육상 양식장의 경우에는요, 환경적 조건을 타지 않으니까 이것만 제대로 공급된다면, 그리고 김이 충분히 이제 해외 시장에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는다면, 지금보다 더 인정받는다면 언제든지 미국에서도 양식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양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게 탄소 배출, 탄소 흡수 이런 측면에서도 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서 김의 역할이 뭐 식품으로서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우리 수출품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환경에 있어도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네요. 네, 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또 다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